이번에 소개해드릴 기능은 구독자 활동 기반 세그먼트 기능인데요. 마찬가지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실제로 시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그먼트라는 개념은 공통의 특성을 공유하는 고객 그룹을 의미하는 마케팅 용어인데 스티비의 세그먼트도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내가 보유한 구독자 중에서 동일한 조건을 가진 구독자들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이 세그먼트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독자의 나이나 성별 정보를 바탕으로 구독자를 세분화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보낸 뉴스레터를 클릭한 구독자를 따로 세분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독자를 세분화할 때 세그먼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활용하면 구독자 관리가 편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세분화한 구독자에게 맞춤형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서 더욱 좀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화면처럼 세그먼트는 구독자를 분류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설정해서 세그먼트를 만들고 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작게 보이는 캡처 화면처럼 내가 설정한 세그먼트가 조회가 됩니다. 오픈율이 높은 구독자를 세그먼트로 만들었을 경우, 또 신제품 카탈로그를 클릭한 구독자를 세그먼트로 만들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가 조회가 되고, 그래서 왼쪽 뒤편에 보이는 캡처처럼 구독자 목록에서도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이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구독자만을 따로 추려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구독자를 좀 세분화하고 따로 분류를 한다는 게 원래 있던 그룹 기능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세그먼트랑 그룹의 좀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세그먼트는 구독자를 자동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걸 자동으로 또는 동적으로 구독자가 분류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일단 세그먼트 구독자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서 세그먼트를 만들어 줬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주소록에 어떤 구독자가 추가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독자가 세그먼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살펴보고 세그먼트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자동으로 이 세그먼트에 그 구독자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를 잘 활용하게 되면 구독자 정보나 구독자 활동을 바탕으로 쉽고 간편하게 구독자를 묶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구독자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보낼 때 훨씬 좀 수월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그먼트가 어떤 기능인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제 또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원래 세그먼트라는 기능이 스티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인가 하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기존에는 구독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구독자를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구독자 활동 기반 세그먼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존에는 구독자 정보, 이번에는 구독자 활동을 기반으로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는 게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구독자 정보랑 이 구독자 활동은 또 뭐가 다른가? 요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자 정보는 이 구독자가 뉴스레터를 구독할 때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발행인 분이 구독자를 추가할 때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나이나 성별, 직업, 지역 이런 구독자가 입력하거나 관리자, 발행인 분이 입력하시는 정보가 되시겠죠. 구독자 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스티비를 통해서 보낸 이메일에 구독자가 반응한 내역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낸 이메일이 발송에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를 했는지, 또 구독자분이 이 이메일을 열어봤는지 열어보지 않았는지, 또 이메일 내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릭은 이메일에 있는 어떤 링크라도 클릭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구독자 활동 기반 세그먼트는 구독자 이메일 오픈 여부나 클릭 여부 같은 구독자 활동을 바탕으로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구독자를 분류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활동 기반 세그먼트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구독자의 활동 내역에 따라서 맞춤형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픈율과 클릭률이
높은 고객을 고관여 고객으로 보고 이러한 구독자를 분류하는 세그먼트를 만든 다음에 이 고관여 구독자에게 우리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그런 메일을 보내보는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 구독자 활동 기반 세그먼트 기능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구독자 활동 기반 세그먼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한번 스티비에서의 시연으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그먼트는 주소록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티비의 상단 메뉴에서 주소록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소록에서 내가 세그먼트를 만들 주소록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다시 세그먼트로 들어갑니다. 세그먼트를 들어온 다음에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이제 원하는 세그먼트를 만들게 되는데 일단 저는 오픈율이 높은 고객에게 피드백 요청을 하고 싶으니까 오픈율이 높은 고객이라는 세그먼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조건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존에 있던 구독자 정보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구독자 활동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율을 확인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 오픈을 두고 저는 이제 실제로 하시는 환경이라면 이제 보내시는 이메일에 맞게 이렇게 변수를 조정을 해 가시면서 뭐 5개 중에 4개 이상 오픈했다면 오픈율이 80% 이상일 것이고 5개라면 100%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정의된 값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이제 구독자 통계를 내려받으신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스티비 주소록에 업로드를 하시면서 더 정교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또 심화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지금 제가 보낸 1개 이메일 중 1개 오픈, 한 구독자를 조회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세그먼트를 만들면 이제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구독자가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집계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세그먼트를 눌러봐도 실제로 어떤 구독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게 아니라면 주소록에서 다시 구독자 목록을 조회할 때 이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구독자를 조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독자를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에 이메일을 보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세그먼트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또 이메일을 보내는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라는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낼 거니까 오픈율이 높은 구독자에게 보내면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이 이메일을 보내는 단계로 넘어가서 후진 대상으로 아까 만들었던 세그먼트, 이 오픈율이 높은 고객이라는 세그먼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었던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이메일을 보내볼 때 구독자 활동 기반 세그먼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픈율을 기반으로 세그먼트를 만들어 봤던 것이고, 이제 다음번에는 제품 카탈로그 이메일을 클릭한 구독자를 분류하는 세그먼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소록으로 갈게요. 세그먼트는 주소록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세그먼트를 새로 또 만드는 단계로 왔습니다. 카탈로그를 클릭한 구독자라는 세그먼트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구독자 활동에 클릭이 있고 클릭에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클릭률을 보고 싶다면 사전에 정의된 값들을 기준으로 5개 중에 몇 개를 클릭한 이런 식으로 살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보냈던 이메일 중에서 직접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제가 뭐 가을 신제품을 소개하는 카탈로그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면 이 이메일을 선택해서 이 이메일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했다라고 하는 구독자를 조회하는 세그먼트를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또 카탈로그를 클릭한 구독자라는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2명의 구독자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만든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고객을 위한 쿠폰을 보낼 때에도 이런 제품을 소개하는 카탈로그를 클릭한 구독자라면 쿠폰에 더 잘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로
카탈로그를 클릭한 구독자라는 세그먼트를 지정해서 보내주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세그먼트를 이용하시면서 자주 저희가 듣는 질문 첫 번째로는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구독자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 세그먼트를 더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세그먼트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그먼트를 삭제하면 구독자도 삭제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그먼트를 삭제를 하셔도 세그먼트에 속한 구독자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세그먼트는 구독자에게 붙는 어떤 라벨이나 스티커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삭제를 해도 구독자는 그대로 있고 이 구독자에게 붙어있는 라벨, 세그먼트만 제거가 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세그먼트에 속한 구독자를 삭제하고 싶다 하면 이 세그먼트에 속한 구독자를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 세그먼트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세그먼트에 속한 구독자들을 조회한 다음 이 구독자를 선택해서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의 질문인데요. 세그먼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 설명드렸던 나이나 연령대, 지역과 같은 다양한 구독자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입력을 받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독자의 정보는 사전에 설정해 두신 주소록에 있는 사용자 정의 필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스티비 주소록에서는 이메일 주소 외에도 구독자마다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저장하실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능이 사용자 정의 필드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필드 기능을 활용하면 구독자 정보를 어떤 것을 받을지 좀 사전에 설정을 하고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메일 머지처럼 사용자 정의 필드는 또 어떻게 쓰는 거지가 생소하시다면 마찬가지로 도움말에서 사용자 정의 필드를 검색해서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그먼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다음에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능은 기간별 통계 기능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캡처 화면은 기존의 스티비가 제공하던 이메일과 주소록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이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각각 하나하나의 이메일이나 주소록의 상세 통계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는데요. 다만 전체 이메일이나 전체 여러 주소록의 성과를 한 번에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간별 통계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원하는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원하는 주소록을 선택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기간별 통계를 활용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조회할 수 있는 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간별 통계에서는 가장 먼저 조회할 기간, 그리고 조회할 주소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올해 상반기 동안 쇼핑몰 회원, 그리고 쇼핑몰 신규 회원이라는 두 주소록의 성과를 비교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주소록으로는 쇼핑몰 회원 주소록 그리고 쇼핑몰 신규 회원 주소록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가장 아래에 바로 요약이라는 데이터가 보이는데요. 이 요약은 내가 선택한 기간 동안 이 선택한 주소록에서 발송한 모든 이메일, 그 모든 이메일에 대해서 발송 성공, 오픈, 클릭, 수신 여부에 대한 지표가 한눈에 요약된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이기 때문에 뭔가 한눈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성과였구나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 지표들을 평균값인 기준 지표로 삼아서 아래에서 살펴볼 지표들이 평균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어떤 성과를 가늠을 추가로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약 아래에 보시면 또 발송 성공, 오픈, 클릭, 수신 이렇게 지표들이 있는데요. 주간, 월간으로 이메일 마케팅 성과 지표를 시각화된 그래프 자료와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시점별로 오픈율과 클릭률 같은 주요한 지표를 살펴보면서 성과가 좋았거나 나빴던 시점이 있다면 이 시점에 발행했던 이메일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나를 살펴보면서 또 다음 이메일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요 추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간별 통계를 볼 때 주소록 아니라 세그먼트로 설정이 가능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간별 통계는 주소록 단위로만 지금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소록보다 더 작은 그룹이나 세그먼트 단위로는 조회가 어려우세요. 그리고 기간별 통계는 여러 주소록으로만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나의 주소록만 조회하시고 싶다면 하나의 주소록만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뭐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는 주소록이 여러 개가 되어서 여러 개를 그냥 한꺼번에 다 보고 싶다, 이러신 경우에는 여러 개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송 성공이나 오픈 클릭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시점별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서, 뭐 지금 제가 빨간 박스를 작게 쳐뒀는데 이 시점을 보면 전주들에 비해서 클릭률이 약 한 2, 3%가 더 높으니까 이 시점에 보낸 이메일이 뭔가 구독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좋은 콘텐츠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조금 더 다음에 이메일 마케팅을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현황 정보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수신 거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요약 데이터가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값과 비교를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수신 거부율의 평균인 0.1보다 높았던 기간이 있다면 이때는 좀 수신 거부율에 악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 현황이라는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월간, 주간 구독자 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구독자가 전 주차에 비해서 얼마나 증감이 있는지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별 통계에서 제공하는 마지막 항목이 이메일 목록인데요. 그래서 이메일별로 발송 성공률부터 수신 거부율까지의 지표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다 보면 특별히 좀 오픈율이나 클릭률이 높은 이메일이 있을 거니까, 그런 이메일이 또 어떤 요소 때문에 성과가 좋았을까 또는 나빴을까,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맨 위에 이메일 주소록 페이지 통계, 이 메뉴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New라는 이 배지와 함께 통계가 새로 생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눌러보시면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기간과 주소록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계정은 이제 앞서서 콘텐츠 A/B 테스트나 세그먼트 같은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시연용 계정이라서 다른 데이터가 있는 워크스페이스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프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통계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이메일 성과를 한눈에 비교하기라는 팝업과 함께 샘플 데이터로 체험해 보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저와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행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주소록이나 발행 데이터로 만든 게 아니라, 쉽게 기간별 통계는 뭐가 다른가를 보실 수 있게 만든 샘플 데이터 화면이니까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면 기간을 선택을 하고 주소록 중에서 이 주소록을 선택을 한 다음 조회를 하는 방식이고요. 조회를 하면 가장 먼저 요약 데이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약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발송 성공, 오픈, 클릭, 이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차별로 데이터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지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클릭률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클릭률의 평균은 10%였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10%보다 유난히 좀 낮아 보이는 주차들이 있습니다. 10%보다 2% 낮은 7월 27일, 8월 3일 주차의 클릭률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 발행했던 이메일들은 어떤 것 때문에 클릭이 낮았을까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거고요. 또 반대로 8월 24일로 가까이 오면 평균보다 2%가 높은 클릭률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 이때 클릭률에 또 어떤 요소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 거부율은 마찬가지로 요약 데이터에선 0.1%였으니 0.1보다 높은 수신 거부율을 기록한 주차가 있는가,
또 이런 거를 조회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구독자 현황에서는 이렇게 전주차에 비해서 눈에 띄게 구독자가 많이 늘었던 시점이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6월 15일 그리고 또 8월 17일이 100명을 좀 많이 웃도는 8월 17일이 100명을 많이 웃도는 구독자 증감을 보이고 있으니 이때 발행됐던 이메일 또는 이때 시행했던 이메일을 뉴스레터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 성과를 좀 많이 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으로는 이메일 목록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선택한 기간, 그리고 선택한 주소록 앞으로 발송된 모든 이메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렬 순서는 발송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픈 클릭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변경해 보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율을 내림차순으로 본다면, 이때 어떤 요소가 작용을 해서 오픈율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을까를 살펴볼 때 좀 더 손쉬울 것이고, 또 클릭도 마찬가지겠죠. 클릭률이 높았을 때 어떤 요소가 클릭에 영향을 줬을까? 이런 식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간별 통계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 기간별 통계에서 조회 가능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간별 통계는 내가 조회하는 시점으로 최대 1년 전까지의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 해마다 데이터를 좀 기록하고 비교를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면 일정한 주기를 두고 1년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내려받기 위해서 백업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1년이 지나더라도 데이터를 나중에 비교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의 질문으로 기간별 통계에서 특정 이메일 몇 개만을 선택해서 비교할 수도 있나요? 인데요. 기간별 통계는 선택한 기간 동안 주소록 앞으로 발행된 모든 이메일을 비교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록에 있는 뭐 몇 개, 한두 개의 이메일만을 추려서 조회를 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회를 하시려는 그 특정한 이메일에 이메일 대시보드로 가셔서 데이터 내보내기를 하시면 엑셀로 그 통계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필요하신 이메일마다 데이터를 좀 재가공하셔서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모두 스티비 도움말이나 스티비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blog.stevie.com으로 들어가셔서 이메일 마케팅 세션에 있는 글들을 살펴봐 주시면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주요 전문적인 이메일 마케팅을 시작하기 위한 기능들 외에도 또 이메일 마케팅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다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이메일 마케팅 시작하기 웨비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웨비나가 끝나면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이 설문을 요청드리는 이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라서 이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나은 웨비나를 만들 때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티비 웨비나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티비의 운영 매니저 강한솔이었습니다.